김문수, 한동훈 둘 중에 누가 더 한덕수 대행하고 감동적인 단일화를 할 수 있을까요? 김문수. 바로 대답이 나오시네요. 예,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일단 김문수가 네.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쭉 살아오면서 경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륜. 예, 예. 한덕수 선생이 가지고 있는 경륜 있잖아요. 네. 경륜과 경륜이 딱 충돌로 해야 되는데 예. 솔직히 거기에 한동훈의 경륜은 윤석열이가 검찰 후배로서 쭉 키워준 경륜밖에 돼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국가 정책에 비단 나이가 22살 차이가 아니라 예. 그만큼의 경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데 네.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 정치 경험뿐 아니라 수많은 삶의 궤적들 보면 네. 그런 게 보이잖아요. 솔직히 서울부터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꽃길만 걸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김문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문수와 또 한덕수의 그 경륜은 또 차이가 납니다. 네. 한덕수가 가지고 온 이 경륜은 어떤 의미에서는 치열한 길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나는 혜택을 하면 제대로 된 토론도 나올 것 같고 토론을 한 3번 하면 네.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우리가 무엇을 보수라고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말 트집 잡기가 아니라 예. 정말 자기의 그 누적된 정치 철학을 예. 그리고 국민들께 거기에서는 고스란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저도 이게 후보들 토론할 때 앵커를 해봤습니다만 네. 앵커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앵커는 딱 질문을 던지고 예. 절대로 중립적인 태도를 확실히만 보여준다면 네. 아주 재밌는 토론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그 토론은요. 난 시청률 20% 장담합니다. 20%는 무조건 나와요. 그 토론 진행을 우리 전 변호사님이 맡으시면 진짜 왔더러 잘하실 것 같아요. 시켜주면 해야죠. 나 그거 몇 번 했잖아요. 그런 네, 후보들 그러니까요. 토론회 경험도 많이 했잖아요. 있으시고. 예. 네. 그런데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단일화는 왜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에 그 애를 먹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토론할 때 보면요. 예. 내가 이게 한 후보가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탄핵에 찬성 반대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지금 최종 주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네. 내가 드린 얘기인데 예. 토론을 하는데 재치만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쉽게 말하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뒤의 그 배우를 공격을 해버리는 네. 그런 식의 문답을 자꾸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게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시정규가 그게 많이 들어가더라고. 예. 내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못해. 홍준표 후보가. 네. 내가 그렇다면 팔 뜯으면서 한마디 하겠어 그냥.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고. 근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아. 홍준표 후보도 나름대로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이걸 못 때려. 지금 이게 무슨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딱 따져 물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건 못 묻고 그냥 넘어가요. 네. 근데 어떻든 아마 그 한동훈 후보도 마지막 그 김문수 후보와 토론할 때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만 시청자들에게서 점수를 딸 겁니다. 점수를 따야죠. 네.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은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대통령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 못한다. 근데 예.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개정안을 보내놓으니까 예.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했어요. 네. 언제 사표를 쓰든 간에 0시에 나가는 게 돼버리니까 예. 그게 군대하고는 반대더라고. 오늘 내가 저녁 신고를 하면 밤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원칙적으로는. 네. 그런데 소급에서 0시에 나가는 걸로 돼버려 이게. 네. 일반 공무원들은. 아. 그래서 이 거부권을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무효가 돼버리니까 아, 그런 점이 있구나. 네, 한숙 씨 이제 내일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러는데 네. 아니 그게 또 문제가 아니야. 지금 존 펠란입니까? 네, 미 해군성 장관. 그 미국 육군 장관, 해군 장관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 해군성 장관이 그 일본에 와서는 일본 외무장관과 일본 방위성 장관과 회담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국방부 장관이 없으니까 예, 예.
이 총리를 왜 만나야 되는가 하면 해군 함정을 어떻게 수선하고 뭘 하고 하는데 그 군사 보안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 의논을 할 게 많은 모양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의 하명을 받아서 그 들고 온 거야.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총리가 만나주고 이 결정을 해주고 네. 사인을 해주고 나가야지. 예. 그걸 솔직히 국방부 장관도 없고 하니까 아. 총리가 그냥 나가버리면 뭐 최상목이가 다시 권한 대응을 하고 국방부 장관이 하면 되겠는데 국방부 장관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펠란 예, 해군성 예. 장관까지 만나고 총리가 그 존 펠란을 만나서 그 함정 문제를 논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지 빠르면 내일 늦게 아니면 그 다음 날 아마 그 사퇴 선을 하고 사퇴 선을 하는 걸로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언론을 보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를 할 때 여론조사로 합니까 아니면 후보들끼리 둘이서 만나가지고 단판 지키를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은요. 예. 가장 이 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네. 사실은 여론조사 같은 게 아니고 네. 사람들은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냐 이러지만 네. 여론조사도 어차피 문항 하나에 따라서 공정하지 않을 왔다 수가 갔다 할수 있고 있으니까. 나중에 불만이 다 터져 나옵니다. 네. 그럴 필요 없이 사실은 콘클라비식으로 이런 방에 딱 집어넣고 그리고 카메라 CC 카메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둘이서 치고받든지 말든지 물 한 컵씩 딱 주고 아니면 커피 한 잔씩 딱 주고 합의 안 되면 나오지 마세요. 밖에서 열쇠 잠궈버려. 합의되면 노크를 하세요. 여기다 합의가 되면은 굴뚝에 하얀 연기가 나오게. 그 콘클라비식이야. 그게 가장 불만이었고 둘이서 간이 찢고 볶든 뭐든 합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자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근에 뭐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아니 다 뻔히 아는데 뭐 다 서로 참모들이 보고받아 다 아는데 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가 예. 그런 신망을 받고 있으면 예. 나는 솔직히 말해서 문 딱 닫겠다. 그러면 야 광이란 네가 아, 참 제가 양보, 제가 양보, 제가 양보. 아, 왜 그 진짜 안 한다. 저한테 500원만 주면 난 양보. 대통령 해갖고 나중에 다 손목에 수갑 차고 왜 하냐? 안 해. 제가 양보. 네가 해. 자, 저희 시청자들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밥 사. 죽을 때까지. 저는 500원만 주면 됩니다. 아무튼 아니 그리고 콘클라비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아, 이제 그렇군요. 원샷 경선. 그건 뭔 뜻이에요? 원샷 경선 딱 한 번 여론조사를 해서 딱 끝내버리자. 뭐 여러 가지 딴 말 없이 딱 네. 끝내버리자. 뭐 이런 얘기고 네. 이 제안은 많은데 제가 사실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그 보수 중에 지금 급하게 한 3, 4일이면 대의원들을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아, 예, 예. 보수 원로들 젊은 2030부터 예. 예, 70, 80까지 아니면 90도 좋다. 몇 명쯤? 예, 저쪽에 김명석 교수도 모시고 아, 그렇죠, 그렇죠. 해서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 딱 해서 그분들이 콘클라비를 하도록 하자. 그분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하고 예, 톤을 하고 그리고 두 분 나가 옆방에 가 있어. 문 딱 끌어닫고 콘클라비를 하는 거야. 아, 그 아이디어네요. 예. 그 아이디어네요. 그게 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20대 청년들도 넣고 예. 30대, 40대 뭐 2030 청년 넣고 3040도 넣고 예. 3040이 그 우리 사회 주력 부대잖아요. 네, 네. 넣고 5060 그다음에 70 80 90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 모셔오고 아, 예. 그리고 혹시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넣어줄지. 아, 그거 정말 맞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뭐 우리 같은 사람 넣어줄 전화가 오면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나는 그런데 콘클라베를 한 2박 3일쯤 해가지고 네. 나는 그런데 이번에 그 한덕수 그 김문수 두 분에게 가장 걱정했던 게 뭔지 압니까? 한동훈은 권력 의지가 대단하잖아요. 네. 젊은 친구가 권력 의지가 대단한데 난 두 분이 평소에 권력 의지가 없어 보였거든. 네. 그런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 한덕수 그 총리가 이번에 한 거 보세요. 이 브런슨 그 연합사령관이 있는 한미연합사를 가잖아요. 네. 평택에. 네. 딱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딱 재밌죠. 예비역 병장 뭐 군번 뭐 이 얼마 누구 뭐 127이 뭐 8931이 뭐 이랬어요. 한덕수 신고합니다. 네. 저는 그 깜짝 놀랐어요. 군번 적어왔다. 군번 1216 8724. 예. 1216 숫자 몇 개는 맞췄구나. 예비역 병장 1216 8724. 그건 이재명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물러나기 전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네. 이 긴 이름의 직책을 떠나면서 네. 마지막에 국가안보의 최고 사령탑 현장을 챙겼다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안 들리고 자기 사표를 쓰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를 들려서 나온다. 네. 그 얘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브런슨 한미연합 사령관이 페란이 오는데 꼭 좀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 바람이 지금 늦어진 거예요. 여기에 카운터 파트너가 국방부 장관이 없으니까 예. 여기에는 그리고 한국은 이게 그 군사의 체제가 네. 그렇다고 해서 연합사 부사령관이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없고 차관이 만나기도 그렇고 그렇게 좀 지켜달라. 네. 예, 지켜서 이게 함정에 관한 그 한미 협상 문제 이게 좀 검토를 해가지고 사인만 해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 한덕수 병장 잘 알았습니다 하고 압수하고 나온 거예요. 그거 보면 그리고 이 권력 의지가 왜 또 대단한가 하면 이미 비서실장 비서실장 나갔고 사표 썼고 뭐 정무실장 뭐 이런 공보실장입니까? 네. 다 나오기로 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캠프를 만들겠다. 예, 내가 소수정예. 예 작은 캠프를 만들겠다. 예, 그래서 내가 그 캠프에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캠프 한다 그러면 혹시 뭐 국밥부터 먹으러 한 가볼까 이랬는데 작은 캠프를 만들겠다. 뭐 어떻든 내가 보기로는 그 한덕수도 권력 의지가 있고 김문수도 권력 의지가 있어요. 네. 다행히 예. 그래서 이 권력 의지들이 없으면 참 걱정이 클 텐데 네. 권력 의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나는 이번 선거를 이긴다고 봐요. 이래서 최종 우리 범보수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만약에 만약에는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범보수의 최고 예, 후보. 그러면 국민의힘 곧장 입당을 해야죠. 아 그렇네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못 합니다. 그러면 5월 10일 이전에 입당을 해야 되겠네요. 예. 시간이 그러면 없네요. 예, 그래서 빡빡한 거예요 시간. 그리고- 진짜 문구를 닫고 콩칼합의식으로 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없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후유증도 적고, 여론조사에 기대는 예, 단판이긴 하되 100여 명의 선거인단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니면 예, 두 분이 딱 있는 자리에 내 같은 사람이 딱 중간에 앉아갖고 카드를 쫙 섞어갖고 자 길이 하세요. 이래가 하나씩 나눠줘. 저희 시청자들께 꾸중 와요 꾸중 그런 말씀 하시면 꾸중 지금 여기 아니 저 긴장을 풀자고 하는 소리예요. 긴장, 예, 다들 지금 저희가 국사를 가지고 너무나 농담을 우리 국민들이요. 하는데. 지금 범보수 국민들은 어릴 때보다도 지금 걱정을 합니다. 이번 선거가 뭔가 하면 1. 체제 전쟁. 1위 체제 전쟁이에요. 두 번째가 뭔가 아십니까? 먹고 사는 길을 그대로 찾느냐 아니면 그 길이 허물어지느냐는 생사의 전쟁입니다. 이 두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웃고 있지만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어떻든 이번에 그 통과를 한 이 김문수, 한동훈 두 분 다 축하를 드리고 나는 제발 부탁드리는데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특히 안철수 후보는 아직 젊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네 번에서 실패했는데 5번 하면 어때요 그냥.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 근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정계 은퇴를 지금 말씀하실 게 아니라 6월 3일까지는 최종 후보가 선거를 그럼요. 치는 데 있어서 참으로서 좀 도와야죠. 힘을 좀 보태주시고 유세도 좀 같이 다니시고 하면 얼마나 그리고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경고하는데 절대로 방송계로 들어온다라든가 예, 그 변호사 업계로 들어올 생각을 하기 들들 마라. 네 이상의 말씀은 긴장 풀기용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이 정대철 전 의원이 그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이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그냥 그 확실해지자 기자들에게 아주 멋진 말을 하나 했어요. 한덕수 총리의 출사표를 두고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국민이 불러냈다. 그게 전윤식이가 불러낸 것도 아니고 김광일이 불러낸 것도 아니고 국민이 불러냈다.
내 탐복했습니다. 거룩한 말이에요. 예, 거룩한 말이에요. 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보는 눈이 네. 왜 적확한지 그 단어 국민이 불러냈다. 이 한마디가 한덕수의 점수를 엄청 올려주었습니다. 국민이 불러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김문수, 한동훈 두 분에게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제발 신신당부하는데 그런 말을 좀 찾아내라. 알겠습니다. 이 찾아내지 못하면 그때 가서 가슴을 치고 후회한다.